ESFJ. 아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없다? 아니, 있다? 제주도.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하기. 그렇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남에서 전기공사 업체인 소망ENC를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며 직접 전기공사 시공도 하고 있고 전기 분야 베스트셀러인 김기사의 이쉬운 전기 저자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되기에 따라 김기사의 이쉬운 전기의 개정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제가 직접 이 책을 소개시키고자 인터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로서 직접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전기신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을 촬영, 발행해서 현재는 방송 중에 있고 올해는 전기 자격증 교재 감수,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설비 잡지에 전기 관련 글을 집필하여 기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올해 40이 되었는데 인생 제2의 직업으로 전기기술사를 선택한 만큼 이 분야에서의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기술사 자격증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30대 초중반까지는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성에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2의 직업으로 괜찮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전기기술자의 삶을 살아오신 것이 보이더군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직업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무직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겠다 싶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전기기술을 배우면서 전기공사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기는 이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의 많은 부분을 직접 배우고 익히면서 전기에 대한 재미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제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느낄 만큼 만족도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초년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야간 알바인데 시급 10,000원으로 5시간만 일하면 50,000원을 준다는 어떤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전기공사인 줄은 몰랐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하철역이었고 공사 시간이 5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운행 시간 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었고 막차가 끊기고 나서 첫 차가 다니는 시간 동안 공사를 하는 건데 지하철역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그 에어컨을 위한 전기선을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근데 이 알바가 그만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사람들이 잠들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야에 5시간 동안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몸이 매우 피곤하였고 지금은 지하철역마다 공기청정기가 많이 달려있지만은 당시에는 공기청정기도 없는 지하에 밀폐되는 공간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먼지도 마시고 일을 하다 보니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심리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때 제가 일했던 역이 이제 사당역이었는데 역이 작지 않다 보니까 뭔가 옮기고 다니고 이러는 데서도 되게 피곤하고 사다리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무거운 거 끌고 다니고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 패기에 돈 5만 원에 이렇게 혹해서 하긴 했는데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골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편견은 전기공사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후 이제 아버지랑 여기저기 현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도 있고 분명한 거는 이 전기공사라는 거는 하는 과정 중에는 잘 모르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람차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 사당역을 이용할 때마다 그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면은 내가 이 역 어디에선가 전선을 끄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전기 기술자들이 가장 조심히 해야 될 게 아무래도 전기가 내 몸으로 흐르는 감전사고가 가장 무섭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감전사고가 나면은 제 아무리 전기 기술자라 해도 매우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은
전기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원래는 전기를 죽이고, 즉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변에 보조인을 한 명 둬서 만약에 대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단순히 감전뿐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전기에서는 합성 같은 사고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전날 음주를 과도하게 했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에 좀 작업하기 힘들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그런 것, 즉 전기가 살아있다 죽어있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은 작업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집중을 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자인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 조제들과 차별화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전공 문과 출신으로서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소위 멘붕이 왔었습니다. 전기 자격증 교재를 보고 복잡한 수식과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 그리고 단어들. 그래서 제가 처음 책을 쓸 때는 최대한 이런 기존 전기 자격증 교재들과 차별화를 두자는 생각에 가능한 수식은 쉽게 쓰고 실제 사진과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이미지, 그리고 단어도 쉽게 풀어 쓰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이 이 책의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호기심이 많은 편인데 제가 가진 전기에 대한 호기심을 직접 책을 통해서 풀어가게 구성을 하였고, 책 자체를 풀칼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편집한 것도 책의 인기의 한 원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 김기사의 쉬운 전기를 통해 이미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복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책이 발간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구매를 하신 많은 분들이 입소문으로 이 책이 괜찮다는 소문을 내줘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벤치질을 잘하냐, 뭐 아니면은 기가 막히게 배선을 잘하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일 잘하는 기술자는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기술자라고 봐요. 이게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열렸는데 카페의 조명을 어떻게 달고 콘센트를 어떻게 달고 어떤 것이 이 카페에 어울리냐, 이런 것을 고객들과 잘 소통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어떤 카페의 모양과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기술자가 가장 실력 있는 기술자죠. 내가 벤치질을 누구보다 잘해, 내가 기가 막히게 배선만큼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아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같은 이런 기술자들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또 이쪽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다못해 이 곤조라 그러죠. 일본말로 근성이라는 걸 부리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식으로 하면서 본인 뜻대로 일을 하다가는 고객과 소통이 안 돼서 이로 인해서 좀 불편해지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곤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고객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설명도 해주고 또 더 좋은 방향도 제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 근데 이건 비단 전기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같아요. 결국에는 뭐 정치인들도 소통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직업에서 소통을 잘하는 거고, 전기 기술자 역시도 내가 벽 보고 콘센트 달고 조명 다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 보고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카테고리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 전기라는 게 정말 다양한 범위 분야가 있고 굉장히 분야가 많고 그쪽에 전문가들도 각기 다르는데, 건물 이렇게 안에 뭐 콘센트나 조명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말 그대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송전탑을 다니는 전선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똑같은 전기 기술자라고 하지만은 세부 분야에서는 다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자신의 세부 분야에서는 전문가더라도 이 전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 내부의 전기공사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런 것 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만은, 저보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봇대의 전선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줄을 몰라요. 거꾸로 전봇대나 송전탑에 올라다니신 분들한테 집안에 전기가 누전이 됐으니까 누전 잡아봐라 그러면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전기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라 그러면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떤 분야는 잘 할 수 있다, 이런 세부 분야를 정해서 그쪽으로 쭉 파시면은 그쪽의 전문가가 되고 또 거의 못지않는 이런 보상 같은 것도 잘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저는 비전공 문과 출신으로서 전기를 처음 접할 때는 우리나라 전기의 전압이 220V다 이런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가르쳐주는 교재가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또 전기라는 것이 분야가 엄청 광범위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송배전, 내선, 수변전, 전기공사 이런 것을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다루는 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공부해서 쓰게 되었고 전기라고 하는 큰 숲을 보기 위해 읽을 만한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사 현장만 봐서는 자격증 없이도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사실 적지는 않죠. 그분들은 이제 어깨 너머로 배웠거나 아니면은 사수가 있어서 사수를 통해서 배웠거나 여러 가지 노트를 통해서 전기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기 이론을 알게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다른 일로 이렇게 좀 더 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응용하는 데에 그 이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론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든 안 따든 일단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본인의 있던 전기 이 바닥에서 일을 할 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전기공사 기술자도 법적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경력 수첩을 발급받는 방법이 자격증 취득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기공사 기술자로 경력 수첩까지 취득하고 나면은 이렇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렇다 해서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 있는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이 아니라 그래도 좀 취득하기 쉬운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더 상위 자격증을 노릴 수 있고, 또 이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공 업무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거에 선임을 걸어서 어떤 전기실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자신이 더 할 의지가 있으면 그 위에 자격증인 기능장이나 기술사 이런 것도 노려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커리어 관리나 아니면은 더 많은 역량 이런 것을 수행할 때 그런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니까 이걸 꼭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저희도 저번에 코엑스 공사 갔을 때 보면은 모든 자격증이 뭐고 사본 다 제출하겠어요. 저랑 아버지 거.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에서는 다 요구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한다 이러면은 그냥 싼 데 맡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또 그 시장도 작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시장이 더 커요. 세금도 안 떼고 그냥 공사하는 드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만 다니시는 분들은 자격증 없어도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역으로 말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만 도시는 거지, 자기가 뭐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들면 아파트 추가로 인테리어 했다가 그래도 야 우리가 뭐 코엑스 같은 데도 전기공사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엑스는 뭐 공사하기도 전에 일단 서류 검토 같은 거 다 할 때 낼 게 없다 그러면은 바로 빠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에는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런 것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은 있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디 가서 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가 하고 있는 전기공사 일을 신뢰를 갖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책 덕분에 강의나 도서 감수, 컨설팅 등의 제안들도 많이 들어와서 본업인 전기공사 일 외에도 부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기와 관련된 저를 믿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서 전기를 더 알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전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전기 규정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 규정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초판이 발간되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개정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정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초판을 쓸 때 심정 그대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아직 이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구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책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구상한 대로 최신 규정도 잘 담고 예전보다 쉽게 풀어내서 꾸준히 현재까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랑 전자랑 비슷한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기과나 정자과가 뭐가 다른다 이런 것을 바로 설명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전기, 전자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쪽으로서는 공통점인 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다 이쪽에 관련됩니다. 전기 쪽에 한국전력, 그리고 전자 쪽에 삼성전자, 모두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의 최고봉에 위치한 회사라는 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이 전기와 전자의 차이가 있냐면, 전기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송배전을 통해 각각의 집 아니면 공장 이런 데를 전기를 공급해서 이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면은 난로를 켤 수 있고, 빛 에너지를 전환하면 조명을 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다루는 하면은 전자라는 것은 시그널을 다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신호라고 해갖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전자기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이제 전자인 거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감전이 됐다 그러면은 욕을 한번 한다 합니다. 쉐 하면서 따끔거리네 하는데,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감전이 되면은 그냥 말없이 구급차에 실려 나온다 이러면서, 전기는 강전, 전자는 약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자는 굉장히 이제 약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감전이 된다 해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 없지만은, 전기는 사람 목숨도 뺏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 일이라는 건 좀 되게 투박한 일들이 많아요. 막 굵은 케이블도 만지기도 하고, 실제로 저 몸은 이렇지만 팔에 근육이 괜히 많이 붙은 게 이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팔 근육 운동이 많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자는 되게 섬세해서 굉장히 작은 전자기판 같은 것을 다루고 거기에 회로도 그려놓고 부품도 박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전자에 비해서 전기가 직업적 수명이 훨씬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매번 변하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중화가 될 거라 생각 못하고, 그때만 해도 폴더블폰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이랬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많이 쓰고, 또 그것도 계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작고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배터리도 오래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 발달이 돼서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반면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스위치 배선하면 스위치 배선이 계속 비슷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콘센트나 스위치 겉 모양 같은 게 좀 달라지고 전기의 어떤 기본 원리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을 한번 취득하고 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비슷한 선에서 조금씩만 바뀔 뿐 휙휙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 수명이 깊어서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전기 꿈나무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전기랑 거리가 먼 비전공 문과 출신들도 전기 기술자로 살 수 있고,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일반인들에게 직업 인식 같은 것도 새롭게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 분야의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기술사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기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뒤돌아서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이 가득한 책, 김기사의 이 쉬운 전기를 많이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김기사의 쉬운 전기에서도 전기에 대한 다양한 포스팅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